제2대은혜 소방학 23번째 시간입니다. 위험물은 마지막이죠. 육류위험물의 개념 들어갑니다. 육류위험물은 간단합니다. 우리 위험도 배웠죠. 삼류오류가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류, 그 다음에 사류, 삼류오류 다음에 이렇게 제가 말을 잘못 오류를 가끔 해요. 오류. 방금도 제가 삼류오류가 위험하고 이류가 위험하다고 했죠. 사류잖아요. 그 다음에 사류, 그 다음에 이류, 그 다음에 일류, 육류, 위험도. 삼류는 이제 10kg짜리가 4개, 오류가 10kg짜리 2개. 사류는 이제 특수유나물도 있지만 얘만 이제 리터이고 다른 것은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 단위가 킬로그램. 킬로그램으로 하게 되면은 삼류, 오류, 이류, 일류, 육류는 킬로그램이니까 작을수록 위험하니까 위험도를 알 수 있는데, 사류는 리터이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리터이니까 이제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도가 법이 없어요. 제가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만든 이론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특수유나물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우리 동식물류 같은 먹는 게 있으니까 3등으로 밀려나요. 그 일류육류는 불연성이니까 이제 꼴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오류 방금 말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그동안 이제 위험물은 좀 중요하니까 1류부터 6류까지 제가 쭉 어제 오늘이 화요일, 제가 화요일마다 지금 강의를 하거든요. 서울에서.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승진 강의하고 서울에서는 임용 강의하고 그래요. 승진 시험 있잖아요. 소방관들. 그리고 자격증 쪽도 제가 강의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공무원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임용하고 승진하고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격증 쪽도 제가 한 몇 년, 한 7, 8년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책도 내고 그쪽에서 강의도 하고. 자격증. 우리 자격증 하면은 소방설비 산업기사, 소방설비 기사, 관리사, 기술사,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그리고 이제 기술인정 경력 수첩까지 해서 8개의 자격증을 소방기술사가 아니고 기술자라고 합니다. 소방시설 공사법 2조에 있습니다. 8개의 자격증을 소방기술자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소방설비 기사, 기계 분야, 전기 분야를 한 20 몇 년 전에 아르바이트로 제가 강의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좀 부산 전기학원인가 거기서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오류를 좀 제가 적어왔어요. 어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보고 분명히 이제 2번 말을 한 건 이제 중복에서 중요한 것 하잖아요. 한 번은 제대로 말했고 한 번은 제대로 말 안 한 거. 그리고 이제 이 앞주에 오류물 할 때 우리 지정 품목 외에 금속 아지화물, 질산구 아니진 이런 것도 안 했더라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적어왔으니까 이걸 나중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자, 일단 육류유물에 그렇죠. 개념 들어갈게요. 육류유물은 간단해요. 제일 이제 공부하기 쉬워요. 이제 과염소산 1가지,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2가지, 질산 3가지. 그리고 이제 1등급이에요. 왜 1등급인가 상당히 저는 이제 우리 등급은 임용시험에 안 나왔다겠죠? 자격증 시험에는 나왔지만은 위험 등급이 1등급이다 이런. 근데 육류유물이 이렇게 위험도가 약한 건데 왜 1등급일까? 법에는 요거는 제가 만든 이론이라겠죠? 법에 왜 이렇게 약한가? 센가 등급이.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거죠. 우리 소방법규 공부한 사람들은 기본법에 보면은 피난 명령이 있어요. 피난 명령이. 근데 피난 명령이 있는데 기본법에 몇 조에 있죠? 피난 명령이 있는데 피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990년대부터 책을 내면서 법규책이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법에 왜 이런 게 있는가? 불나면 다 피난하지 누가 피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10년 이상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제가. 피난이라는 게 저는 수평으로만 피난하는 것을 피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불나면 막 뛰어하잖아요. 그죠? 수평이 아니고 수직 피난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4층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은 피난이죠. 불났으니까. 수평으로 못 가면 창문을 통해서 수직으로 내려야죠. 피난을 해야죠. 밑에 공기안전벨트 깔아놓고요.
그러면 4층에서 내려가면 뛰어내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4층? 아무나 뛰어내리겠는데 천만에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유교 훈련을 받아봐. 유교 훈련이 몇 메타에서 하죠? 11.5m에서 해요. 인간의 공포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높이가 11.5m. 그게 4층입니다. 아파트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피난명령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오래 공부하고 호기심을 갖고 의문을 가지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듯이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볼게요. 과염소사는 지나치게 이제 우리 위험물에 지나칠 과자는 지나칠 과자라고 그랬죠. 과염소산 염류하면은 일유염물이고 과염소사 하면은 육류염물이 됩니다. 육류. 지금 육류염물 공부해요. 혼동주의. 염류자가 들어가면 일유, 염류자가 안 들어가면은 육류염물 돼요. 이 앞에 일주일 전에 그런 말 했죠. 히드라진 유도체는 오류염물이지만 히드라진은 사류염물이라는 말 했었죠. 물론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거는 나왔죠. 과염소산. 히드라진 유도체는 히드라진에서 유도된 물질은 오류염물. 히히히 할 때. 히드라진은 사류염물의 이석유리에 들어갑니다. 안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거는. 자, 과염소산 이건 나왔으니까 주의하라. 그리고 이제 질산. 질산이 초산이라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백색이 흰색이라는 거 알지만 질산, 초산 같은 말이에요. 질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요건 비중이에요. 설명했죠. 순도도 아니고 함유량도 아니고 농도도 아니고 비중이 1.49.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이게 시험에 비중하면 1.89로 나와요. 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출제자들은 낸 걸 또 수리해서 내죠. 그래서 비중 B149 어떤 요거 비중이 뭐죠? 비교한 중량이죠. 액체는 뭐하고 비교해요? 물하고 비교하죠. 물보다 1.5배 무거운 그런 이제 질소하고 산소가 합쳐진 액체, 그게 이제 뭐죠? 그 위험물이다 그 말이죠. 물보다 무거운. 이쪽에 잠깐 갔다 올까요? 인류하고 육류의 공통점을 제가 설명하려 했는데 물보다 무겁다. 인류 육류는 그죠? 비중이 물보다 무겁다면 비중이 1보다 크다 같은 말이에요. 물을 1로 두고요. 1보다 크면 비중이 무겁다 그 말이죠. 설명할까요? 비중은 뭐죠? 비중은 고체하고 액체는 물 4도하고 비교한다. 4도 C. 그죠? 물은 4도가 가장 무거워요. 그러면은 좀 딱딱하니까 이제 오늘 위험물 마지막 시간이니까 맥주는 몇 도가 가장 맛있나요? 7도가 가장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은요? 제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포도주 4개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는 알죠? 요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도 딱딱하니까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별걸 다 찾고 막 그래요. 책에 없는 걸 주로 얘기해요. 맥주는 우리 무슨 맥주가 제일 먼저 나왔죠? 천년 안반수 하이 무슨 맥주인가? 그때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처음 나왔는데 하이트 맥주 HIT2던가 그렇죠. 하이트 맥주. 김영삼 씨가 이거를 막 광고를 엄청 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2030이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꼰대 세대잖아요. 과거에는 오비 맥주하고 크라운 맥주가 2개가 경쟁이었어요. 오비 맥주, 크라운 맥주. 그래서 오비집 갈까, 크라운집 갈까 막 그랬었어요. 이제 퇴근하고. 그런데 오비가 이제 한 70% 차지하고요. 크라운이 한 30% 차지했어요. 형편없죠. 근데 이 크라운에서 하이트 맥주를 낸 거죠. 천년 안반수 지하에서. 그래가지고 전부 다 신기한 거죠. 신기해. 이거는 지우면서요. 신기해가지고 김영삼 씨가 이거는 이제 실제 제가 들은 건 아닙니다. 김영삼 씨가 하이트 적어놓고 히테 맥주가 새로 나왔다는데 하이트 맥주가 새로 나왔다는데 그거 한번 먹어보자고 이제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비서진들이 사왔죠. 딱 사가지고 이제 맥주병에 보니까 HIT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 히테 맥주네? 요거 히테입니까 하이트입니까? 요 화이트 맥주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스페링은 HIT예요.
요거 가지고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 대통령 그때는 각하라겠죠. 각하 이 비밀 세면 안 된다. 국가 기밀이다 해서 굳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절대 말하지 말라면 한국 사람이 꼭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트 맥주라고 그랬다는데 근거 없습니다. 근거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들은 말이고. 그래서 여기에 7도가 가장 맛있다고 지금도 그 하이트 맥주가 나올 겁니다. 7도라고 적혀 있어요. 자세히 바면은요. 7도, 7% 같은 말이죠. 제일 맛있어요. 맛있다. 우리 그 뭐죠? 와인 바가 있죠. 와인 바, 와인 냉장고. 여기 있죠? 포도주. 요거는 13도예요. 여기는 13도 맞추려니까 와인 바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냉장고에 바로 넣었죠. 냉장고 몇 도예요? 5도 정도 돼요. 냉장은요 18도 정도, 마이너스 18도 정도가 냉장이고요. 플러스 5도가 또 말도 잘못한다. 또 오류죠. 마이너스 18도를 냉동이라고 합니다. 냉동. 그리고 플러스 4도, 5도를 냉장이라고 그래요. 냉장고, 냉동고 다르잖아요.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13도 C. 포도주는 플러스 13도가 가장 맛있고, 아이스크림은 마이너스 13도가 가장 맛있고, 맥주는 7도가 가장 맛있고, 물은 4도가 가장 무겁다. 이거 지울게요. 시간이 좀 있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육류염을 뭐 별로 할 게 없어서 요거 이제 1류부터 6류까지 쭉 이거 끝나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서 20분에서 30분인데 20분 채우려고 제가. 그죠? 자, 고체하고 액체는 물 4도하고 비교하고, 기체는 공기하고 비교한다. 그죠? 공기하고 비교한다. 그래서 공기의 무게는 니꾸 29다. 요거. 공기 무게도 제가 잘못했어요. 오류. 공기 무게 정리할게요. 공기 무게를 두 번 제가 풀이했는데, 우리 질소가 78% 있죠? 그럼 0.78을 곱해줘야죠. 78을 제가 적었어요. 실판에. 그러면서 78% 있다고 78을 적으면 안 되죠. 0.78 곱하기 질소가 14죠. 수소 1C12 N14 516 14잖아요. 그런데 N2 혼자 있을 때는 N2로 해야죠. 28을 적어야죠. 플러스 산소가 얼마예요? 0.21이죠. 근데 21로 적었더라고 제가. 그 유튜브 제가 봐보니까요. 곱하기 산소는 이제 5는 16이지만 O2는 32죠. 32 이렇게 하면은 29가 나옵니다. 요 계산해 보면은요. 물론 이제 여기에 정확한 약 29죠. 여기에 이제 아르곤하고 세 번째가 아르곤이 1% 들어가거든요. 네 번째 이제 이산화탄소 들어가고 이제 네 번째 많은 게 공기 중에 그런 거 생략하고 어바웃으로 해서 29에서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이것도 오류가 있어서 하고 여기 비중이죠. 그럼 비열까지 할게요. 비열은 뭐예요? 비교한 열이에요. 비교한 열. 이렇게 쉬운 건데 우리 어렵게 생각했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비중, 비교한 중량, 비열, 비교한 열. 그건 뭐하고 비교해요? 물하고 비교해요. 물. 세상에서 제일 흔하니까. 이것도 흔한 것들이죠. 공기도 흔하고. 그래서 물하고 비교한 것은 물을 1로 잡고 이제 다른 것들 이산화탄소 같으면 0.0인가 되고 이렇게 소수점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물보다 무거운 게 그 비열이 물보다 높은 게 있어요. 수소하고 헬륨 같은 경우는 예외상이지만 이제 비열이 물보다 더 크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물질은 전부 다 물보다 더 작습니다. 0점 몇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산화탄소가 0.2인가 0.0인가 좀 혼동되네요.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정확하게 할 필요 없고 물의 비열은 1이다. 여기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하니까 왜 기준으로 해요? 흔하니까 물이 어딨죠? 물이 흔하니까. 수소 헬륨 같은 것도 숫자가 이제 있지만 그거 할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우고요. 시간이 꽤 됐다. 자, 그래서 질산은 비중이 1.49가 답이 됩니다. 이게 가염소산. 그래서 요 세 개가 지정 수량이 얼마냐면 이 세 개가 세 개죠. 세 개가 요 300kg이에요. 300kg. 300kg 이상이었을 때 액체는 킬로그램으로 할 수도 있고 리터로 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료유물은 드럼수에 저장하니까 하지만 이제 육류유물은 이제 드럼에 저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킬로그램으로 한 거예요. 사료만 리터로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외우는 방법은요. 이것도 지나칠 과자죠, 그죠? 과산화수소는 뭐예요? 염소산이 지나치고 산소하고 합된 수소가 지나치다. 요게 이제 H2O2거든요. 화학식이 수소하고 산소가 합쳐진 거죠.
과염소산이 첫 번째 있죠, 법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산화수소가 있고, 세 번째 질산이 있고, 이거 한번 했었죠. 첫 번째 산이 과염소산, 두 번째 산이 질산, 그 사이에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소가 과산화수소다. 그러면 이 소가 한 마리가 우리 인류음물의 염소는 50kg인데 소는 몇백 킬로? 300kg다. 그래서 300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고요. 암기법이에요. 법의 규정, 수납이. 수납하고 위험물 게시판도 이 앞에 오류물 할 때 설명했는데, 내용을 설명했지만 용어에서 설명한 수납이라는 뜻은요, 적재한다는 뜻이에요. 위험물 게시판이라는 뜻은 위험물 창고가 이렇게 있으면은 화기연금, 뭐 창고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화기 주의, 뭐 창고가 있으면 어떤 물건은 물기연금 이런 거, 이 판때기 있죠. 요 땅에다가 세우는 요게 위험물 게시판이고요. 수납은 적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강의를 들어봤잖아요. 다른 사람 강의를. 자, 그리고 이제 법에서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로서 가연물 접촉주의예요. 접촉주의. 왜 접촉주의죠? 산소가 있으니까 접촉하면 어떻게 되죠? 산소가 발생돼 가지고 이제 더 많은 화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류하고 육류가 같은 패밀리잖아요. 산화성 고체, 인류는 육류는 산화액체 같이 접촉하면 괜찮을까요? 큰일 납니다. 왜요? 더 많은 산소가 나오죠. 그래서 법에 인류하고 육류는 접촉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잡아가면서 우리 개념 공부하고 있어요. 자, 소화는 소규모는 이제 액체니까 물로 그냥 이렇게 희석 소화를 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약재가 이제 그 물로 희석 소화 안 하려면 약재는 삼중과 소화약재, 포, 지식소화죠. 물분무도 지식소화죠. 건조사, 건조분말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다. 육류물 본인은 불연석이죠. 그 주위에서 불났을 때는요. 단 가스계는 효과가 없다. 가스계가 뭐죠? CRR. 생각납니까? CO2, 할론, 할로겐 화합물이 불활성기체 소화약재 세 가지. CRR. 할불 소화약재라 가지고 이것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이건 할론 소화약재고요. 그죠? 가스계 소화약재는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이것도 이제 제가 개발했다 할까요? 가스계 소화약재는 참 이거 어려웠어요, 저는. 근데 이게 딱 핵심으로 묶어버린가 쉬워요. 위험물에는 효과 없다. 한번 했었습니다. 위험물은 효과 없다. 가스계 CRR는 위험물 효과 없다. 단 인화성에는 효과 있다. 인화성은 적응된다.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나요. 그죠? 인화성 액체가 사류효물, 인화성 고체가 일유효물에 있죠. 거기는 적응 팍 쏴버리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육류효물은 강산 혹은 강산유 같은 말이에요. 산성을 가지고 있다. 왜요? 산화성이니까. 산성. 단 H2O2는 요 가산화수소죠. 가산화수소는 알칼리성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줄 쳐놨는데 전기는 유독하다. 독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등급이에요. 1등급. 유독성 때문에. 일유효물이 아까 그랬죠. 위험도는 낮은데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우리 사람이 우리가 불났을 때도요. 우리 불나면은 피난 안전 구역으로 이제 공기를 이어주죠. 산소를 이어주죠. 그럼 불이 더 확대되지만 사람이 살아야 하잖아요. 사람이 유독하다. 사람한테. 그래서 피부에 접촉 시에는요, 점막 부식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성이 있으니까 점막 부식 같은 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육류효물 시험은 주로요. 시험은 과산화수소에서 주로 나옵니다. 육류효물은. 그래서 육류효물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과산화수소는 약국에 가면 3%짜리 옥시풀, 그죠? 요거는 이제 함유량이, 그죠? 가산화수소 농도가 36이 위험물이죠. 농도가 36이. 농도가 36% 이상이 위험물이다. 시험에 나왔고 3%에서 35%까지는 요거 약사가 취급하고 36% 이상은 위험물 자격자가 취급을 해요. 자격자라 하면은 위험물 위험물 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장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고 기능사고 제일
안 높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취급받아. 약사는 35%까지밖에 취급 안 합니다. 그럼 제약회사에서는 35%짜리를 가지고 물을 섞어가지고 3%짜리를 만들어서 옥시풀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병에 500원 이렇게 팔아요. 엊그제 저 사러 갔었어요. 그래서 약사한테 혹시 35%짜리 없냐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사는 그냥 팔기만 하고 요걸 잘 모르시더라고. 그분은 해운대에 그 뭐죠? 그 구청 옆에 있는 약국에 계신 아주 인상 좋으신 분이. 자, 우리 옥시풀은 그 뭐죠?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물하고 알코올에 녹는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수용성. 그럼 벤젠, 석유 이거는 비수용성이란 비수용성이죠. 벤젠 일석이류. 석유류는 이제 일석이류, 이석이류, 삼석이류, 사석이류. 근데 벤젠 이런 식으로도 가끔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요거 중요하고 우리 임용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죠. 네모 칠까요? 히드라진. 접촉 시에는 폭발 위험이 있다. 과산화수소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과산화수소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히드라진 아까 설명했죠. 접촉 시에는 폭발. 히드라진은 아까 다시 한번 할까요? 사료염물의 이석이류. 그건 몰라도 되지만 히드라진 유도체는 오리염물 그랬죠. 히드라진하고 사료염물 이석이류와 접촉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임용시험에 나왔고 히드라진만 생각하면 돼요. 자, 과산화수소는 구멍 뚫린 마개를 사용한다. 36% 이상 위험물일 경우에. 옥시풀은 구멍 뚫린 마개가 아니죠. 그러면 구멍 뚫린 마개 하면 다 흘러버리게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포도주 있죠. 여기 포도주 아까 적어놨는데 포도주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포도주 잔도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럼 포도주가 여기에 요 코르크 마개가 있어요. 코르크란 나무 마개. 요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 뚫림. 근데 이 포도주가 이렇게 해도 물이 안 새 나가잖아요. 물도 하나의 물체 입자잖아요. 물이 안 빠지는 그런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초고속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구멍이 있죠. 코르크 마개가. 그래서 이렇게 포도죽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저장하죠. 여기 이제 여기가 구멍 뚫린 마개니까 여기서 이제 숨을 쉬는 거죠. 항아리 있죠.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나요? 항아리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뚝배기 있죠. 식당에 뚝배기도 구멍이 뚫려 있고. 뚝배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세제로 뚝배기 있죠. 된장찌개. 세제로 씻어버리면은 나중에 여기 된장 넣고 된장찌개 만들 끓일 때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세제로 씻으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어떤 식당에 가면 우리는 뭐 그릇을 세제로 씻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식당도 있어요. 부산의 그 서면에 어디더라? 까먹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주로 먹었는데. 그런데 이제 옛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는 그 식당 있죠. 그런 데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려주기도 그렇고 좀 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포도주는 아까 몇 도라 했죠? 포도주는 13도를 맞춰야 해요. 13도. 그래서 이제 포도주 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손 잡지 말라는 거죠. 여기다 잡으라는 거예요. 손을. 왜 포도주 잔이 가는가? 여기 손 잡고 여기 잡으면 13도 넘어가 버리죠. 사람 체온이 36.5도니까. 물론 손은 36.5도가 아니죠. 겨드랑이가 36.5도죠. 손은 이제 공기하고 하니까 여기 잡지 말고 여기 잡으라는 거예요. 포도주 얘기했고요. 구멍 뚫린 마개. 그렇듯이 요거는 구멍 뚫린 마개를 왜 사용을 하는가? 산소 압력. 그렇죠. 폭발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산화수소에 대한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하고 육류염물의 공통점. 산소 가지고 있죠. 인류 육류는. 그렇죠. 불연성이죠. 혼재가 가능해요. 혼재. 아까 인류하고 육류는 부딪히면은 산소 발성으로 큰일 난다 했죠. 그건 혼촉은 안 된다는 거죠. 혼촉은 부딪히는 거고 혼재는 부딪히지 않고 적재하는 거, 수납하는 것을 혼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주의하세요. 시험에 나온 거니까. 혼촉은 안 됩니다. 더 많은 산소 발생하니까 혼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하고 육류는 수용성. 인류 수용성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류는 비수용성이고 그렇죠? 수용성. 그리고 이제 물에 아까 그 뭐죠? 요 수용성. 육류위험물이 과산화수소만 수용성이 아니고 물에 섞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물보다 무겁다. 인류하고 육류는. 그래서 비중이 1보다 크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류하고 육류 공통점까지 한번 적어봤어요. 여기까지 해서 조금 그 잘못했던 거, 그 오류가 됐던 것도 한 2개 짚었네요. 다음 시간에 나중에 이쪽 하도록 할게요.